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 저희 그린카 진흥원까지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왜냐하면 이곳이 산업단지공단 산단 중에도 정말 골짜기에 있다 해서 진곡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골짜기. 진곡 산단에 있는 저희 그린카 진흥원을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그린카를 이렇게 말로만 듣고 오늘 처음 와봤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린카 하면은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린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구를 푸르게 그리고 산소와 이렇게 함께 산다 하는 의미가 강하겠죠. 그래서 전에 이제 녹색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때 크게 슬로건이 대두되었던 시절, 그때부터 이제 그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친숙하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기후 변화를 억제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동 수단 중에는 친환경 자동차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부각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 친환경 자동차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기 자동차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칭해서 지구를 푸르게 가꾼다 해서 이제 그린카 이렇게 친환경 자동차를 그렇게 칭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개발하는 그런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 저희 그린카 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그린카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깨끗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오늘 또 원장님께서 무슨 말씀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여기 테이블이 조금 독특하던데 여기 알파벳이 GIGA가 있는데 혹시 이게 무슨 약자인가요? 예, GIGA니까 이니셜이죠. 네. 광주 Institute of Green Car Advancement 해서 GIGA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기가 시대잖아요. 네. 그거하고 굉장히 시대적 트렌드에 잘 맞춘 그런 좋은 이니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광주 그린카 진흥원은 우리 광주가 한국 최초의 자동차 도시였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거죠. 광주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처음 태동될 때 전국에서 최초로 자동차 생산 공장이 설치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에 울산에 이제 자동차 공장이 설립이 됐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여건상 울산의 생산 물량이 광주보다 더 많아지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광주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2의 자동차 생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광주 이 지역을 그 농업의 중심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알고 보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도시였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회상해 볼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산업, 지금처럼 산업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 광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디게 발전해 왔는데,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어떠한 분야를 육성시킬 것인가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인 문화예술적, 창의적 그런 소양, 그리고 그것을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문화예술 산업, 그리고 인접한 그 한국전력이 들어와 있듯이 인접한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의 그 그린 에너지 이 산업을 우리가 또 한번 육성해 본다는 것,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융합해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린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거점 도시가 우리 광주가 되자 해서 우리 그린카 진흥원이 설립이 되었죠. 그때가 이제 오랜 수건의 시기에 비하면
비교적 좀 늦게 설립됐죠. 2011년에 됐으니까 이제 7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광주일고 출신 맞으시죠? 네, 여기 광주 일고, 광주 제1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건가요? 나주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광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포털 사이트 프로필에는 서울대학교 또 그리고 미국에서 또 공학을 전공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신 건가요? 자동차에 필요하다고 하는 동력학 분야, 비선형 동력학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학과는 그 당시로서는 융합이란 단어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전체 공과대학의 핵심 중심으로 모든 학과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 공통 학문을 연구하는 엔지니어링 미케닉스, 어플라이드 미케닉스 이러한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과였습니다. 또 원장님 프로필에 보면은 대기업 경력도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의 경력도 있는데 지난해 광주 그린카 진흥 원장님으로 취임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광주에서의 주요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신 건가요? 광주에서 이제 일하게 된 것은 지금 작년부터 일하게 됐죠. 그렇지만 이제 중앙에서 있을 때도 광주시청과 그리고 광주시가 하는 여러 가지 일에 여러 가지 조력을 하고 자문을 하고 정책 입안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일은 오랜 동안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10년 넘게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광주의 상황과 여건을 깊게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충분하게 있었죠. 한국인정원 원장으로도 활동하셨는데요. 제가 어떤 곳인지 찾아보니까 글로만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가 어떤 기관인가요? 네, 인정이라는 단어와 인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는 많이들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일반인들한테 익숙한 것은 인증이죠. certification.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KS 인증이라든가 CE 인증 또는 음식물 식품에 나오는 햇삽 인증 이런 것들이 다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을 인증기관이라 하고 그 인증기관들이 인증 행위를 할 때 그 정상적이고 아주 바르고 양심과 원칙에 입각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인증기관들의 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자격을 부여해 주고 그걸 감시하고 징계하고 또 그 자격 부여한 것을 철회하고 이러한 등등의 활동을 통틀어 인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리딩하는 것을 인정이라 하죠. 그건 어크레디테이션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정이라고 하는 분야는 유럽의 역사하고 굉장히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증 분야, 표준까지 연계됐을 때 이것은 유럽의 문화에서 태동이 됐던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나중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그 광주가 친환경 자동차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광주가 노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세 가지 우리 수종 산업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생각하고 광주의 후손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것이 이 자동차 분야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국책 사업을 출범시키기까지의 여러 해 우리 그린카 진흥원이 설립된 이래로만 보더라도 7, 8년간의 힘든 과정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이곳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다른 분들
또 광주 출신 출향 인사들까지도 갑자기 왜 광주가 뜬금없이 자동차 산업을 하겠다고 들고 나오느냐라는 질문들을 왕왕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설명해 드린 것이 광주가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 생산 도시였다. 그리고 현재도 전국 제2위의 자동차 생산 도시이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시켜서 미래형 개념으로 가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 거점으로 충분히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제조업 10대 산업을 볼 때 우리가 그 밖에 다른 산업으로 강점을 특별히 갖고 있는 분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광주로서는 미래 시대의 산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밀접하게 연관성이 깊은 분야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아하, 그것을 우리가 깜빡 잊고 있었구나 하면서 거기에 큰 공감을 표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이 하는 일에 굉장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면은 이제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광주의 친환경 자동차는 이 중에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분야를 이제 아우르게 되는 건가요? 주력적으로는 요즘 급격하게 성장이 빨라지고 있는 전기차 분야에 저희가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미래의 무한 에너지, 청정 에너지가 되는 수소를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 이러한 분야에 대한 준비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분야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형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소재나 여러 가지 기술 중에도 내연기관형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부분, 배기가스 배출 부분을 절감하거나 환경 오염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나 부품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관심을 갖고 함께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네 가지를 공통적으로 병행 발전시킨다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 인해서 혹시 다른 그럼 지금 기존에 있던 직업에 대한 변화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형 자동차 시대는 부품이 2만 개, 3만 개 하는 식으로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품 하나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일손이 들어갔는데 지금의 전기차 시대로 가서는 이제 그의 한 3분의 1 이하로 부품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은 과거에 하던 자동차 산업에서의 직종,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지 않고 대신에 새로운 분야가 이제 태동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에는 모든 것이 이 전자 장비화되고 전장 부품으로 대치가 되고 그리고 자동 제어 시대가 일반화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전장 부품 산업 이러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설계와 제작, 운용 자체가 굉장히 간편해지기 때문에 각자 개개인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셀프 메이드 카까지도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개인들이 얼마든지 자신의 창의력을 이용해서 특히 우리가 광주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적 장점을 활용해서 새로운 자동차의 디자인이라든가 새로운 감각의 자동차 또는 여러 가지 기능이 다중적으로 복합된 융합된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무한한 상상력을 접목시킬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의 역할을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전기 자동차 시대가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경제 한 축으로 하는 다른 도시들이 되게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울산이나 뭐 경기도에도 있는데 그런데 광주의 친환경 자동차 도시 계획은 다른 자동차 생산 도시들과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 건가요? 한 도시가 어떤 특정 산업 분야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개가 최소 20년이 필요하다. 특히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의사결정이 보편화되고 다변화되고 다원화된 그런 국가에서는 최소 20년 정도는 필요하다.
라고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앞당기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적이고 상당히 그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시절에는 뭐 5개년 계획이라든가 5개년 계획에 두 번 한 10년 내에 우뚝 선 하나의 산업 도시로 발전해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 다원화된 시대에는 그 기간이 상당히 더 길게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진국처럼 모든 시민들의 의식이 보편적으로 성장해 있고 숙성되어 있는 경우 같으면 그 기간이 이제 평균 한 20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과연 그러한 선진국적인 시민의식, 역사의식, 철학을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의문점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는 우리가 자랑하는 광주 정신과 광주 시민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원화된 의견을 제시를 하지만 함께 모여서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결론만 맺어지면 어떤 다른 도시보다도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지금 태동이 됨으로써 우리 광주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와 철학 그리고 시민 정신과 함께 결부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광주 그린카 진흥 원장님으로 활동하신 지 1년 정도 되셨잖아요.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단계들에 또 어떤 일들이 진행되게 되나요? 네, 지금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상세 계획들을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의 우리가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설비,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성비 높게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크게 구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계의 지혜와 의견을 모아서 우리들이 그런 로드맵도 만들고 초기적 집행 단계를 해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근처의 유관기관들과 또 대학 그리고 기업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기술 개발, 전기차라든가 또 다른 친환경 자동차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산업 시대, 전기차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들 자체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러한 제품이 개발됐을 때 그것을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판로, 마케팅, 해외 진출, 그리고 해외와의 협력선 모색, 이러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실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광주가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또 지금 그런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광주 그린카 진흥원 원장님으로서 또 인생 선배로서 지역 젊은이들에게 이런 자세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이 노후의 편안함을 즐기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서 꾸준하게 일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하는 것이 과거의 패러다임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과거에 배웠던 지식과 기술들이 지금의 시대에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여러분들도 목격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가 우리 학생들과 같은 그런 연배 시대에는 당장 사회적인 어려움, 먹구름, 암울함, 이러한 부분에 고뇌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개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회 현실적 문제에 보다 집중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찾아 놓는 게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부터 한 30 몇 년 전 되겠죠.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도 공학을 배우긴 하지만 이 공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궁극적인 진리인가, 그리고 이것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히딩크 감독의 말처럼 헝그리한 그런 상태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항상 그것 말고 다른 새로운 것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우연히 이 미국 유학 시절에 그러한 것이, 그때 그 시절에는 단어조차 없었던 융합이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정리한 바에 하면은 많은 혼선들이 있는데, 가장 고차원의 융합은 정말 무궁무진한 융합의 세계를 통틀어서 집계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영화 아바타라든가 인터스텔라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그리고 있는 세상, 이러한 것들이 바로 거기에 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직업의 시대, 산업의 시대, 삶과 생활의 시대가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현재 상태의 것은 자신의 기본 호신술로, 가장 기본적인 무기로 그걸 충분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개발을 해 두시고, 그러면서도 항상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시대에 내가 주역이 되겠다 해서 항상 그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는 꿈을 꾸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 때로는 현실을 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과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것이 이제 균형 잡힌 젊은이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젊은 시절에는 먼저 도전하고 앞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몇 발자국 나가다가 다시 균형을 잡고, 또 몇 발자국 나가다가 또 균형을 잡고 하는 균형 잡힌 인생 진로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무슨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생각과 꿈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전진하겠다 하는 그런 의식 또한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는 새로운 길이 어느 누구도 밟지 않았던 그런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관리라든가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신중해지고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는 눈 덮인 새벽 들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길을 걸어가지 말라. 당신이 걷는 그 발자국을 보고 그 다음 사람이 그 길을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전개되는 그 길을 여러분들은 도전적이면서도 창의적이면서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죠. 거기서 말하는 빨리라는 말은, 또 멀리라는 말은 어떻게 대체가 되냐면, 작은 일을 하려면 혼자 가고 먼 길은 큰 일을 하려면 함께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거나 작은 일을 하려면 혼자 가고 큰 일을 하거나 먼 길을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씀도 제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미래에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또 창의력 있게, 또 그러면서도 현실이 있지 않는 그런 젊은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원장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멋지고 총명한 젊은 학생들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문대인 학생, 신유연 학생, 앞날에 큰 발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